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뭐 그 꼼꼼하게 이게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제 막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좀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정책적인 것들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수정책 있지 않습니까? 수정책이 시민분들이 수소가 수소 산업 그 수소 에너지의 효용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 자동차 보급 말고 수소 에너지 산업으로 좀 준비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 사업은 어디서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은 미래전략과가 거의 총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을 하고 관망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소 에너지과는 있는데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는 저쪽 기획 쪽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우리는 실행만 하는 건가요? 이게 좀 부처 간의 협업은 잘 되시나요? 저쪽에서 계획 세우고 뭐 국비 따오고 계획 세우면 우리는 다 만들어주면 이제 기후에너지과랑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라면 네.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를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 평택시의 현재 조직의 운영 체계로는 현재 수소에 관련돼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그 생산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미래전략국에서 이제 업무가 돼 있고 저희 환경국에서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충전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의 운영의 상의 관리라든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이 이제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소 에너지의 실용성이나 이런 건 어디까지예요? 그건 뭐 미래전략과에서 시장님 지침 받아서 진행하시면 계획 쓰고 사업 들어오면 실행하는 건가요? 환경국에서는? 이 수소 에너지가 환경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는 관련이 있어요. 미세먼지에도 관련이 있고 에너지에 친환경 쪽 에너지에도 관련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다는 시장님 공약 사업과 시장님 이 좋은 사업 하고 있어요라고 포장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수소가 접근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소를 평택에는 수소도 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수소 자동차도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계속 불편한데 해소는 안 되고 있고 이런 좀 뭔가 포장은 해야겠는데 실질적인 시민분들이 혜택은 못 받고 있고 이런 좀 안타까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난번 행감을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시장님 중심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 수소 그 충전소 관련돼서 뭐 이후에 전화도 좀 드리긴 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 월곡동 차고지에 이제 버스 충전 안 합니다라고 해서 뭐 다 옮기는 줄 알았는데 10대 정도는 또 충전을 해야 돼서 자동차
승용차는 충전을 못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수소차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저쪽으로 모곡동 쪽으로 옮겨가면 아 여기는 승용차들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라고 좀 기다렸었는데 버스가 다 안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시내버스 24대 중에 14대는 모곡동 충전소로 갔고요. 그 5대는 현재 이제 올곡에서 하고, 그리고 상용 5대에서 올곡동에는 총 10대가 버스 충전을 가능하고, 그리고 승용차는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하루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제 과장님과도 통화하셔서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승용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서 충전을 하려는데 버스 충전해야 됩니다라고 충전을 안 해주시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든가 아니면 계획을 좀 세워서 그걸 용역을 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주민분들이 사기당했다라는 얘기, 평택시에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돼서 환경교육센터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는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 부분이 60% 정도 됩니다.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매년 좀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은 머무르는 상태인가요? 작년에 3억이었고 올해는 이제 1천만 원 좀 늘어났는데 뭐 인건비 인상분이 그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환경교육센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전문가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고, 근데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청소년 교육이나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더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환경교육센터가 저 에코센터에 저렇게 있는 게 맞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쉽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좀 가지고 환경교육센터의 예산 문제나 인력 충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논의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증액을 요구를 해도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외부 사업을 좀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환경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해가지고 그 좀 사업을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우리 순수하게는 3억 1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그 3억 9천 뭐 정도 가까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좀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력 증원하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대상으로 선정이 됐네요. 언제 선정이 됐죠? 예, 7월 5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브리핑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이게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고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일단은 저희가 뭐 지금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 한 내용과 같이 네. 저희가 일단은 그 TF 팀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후속 대처로서는 지금 중점관리저수지 관련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수질개선대책 연공 용역을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그 물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은 그 조사를 해서
그 경기도에서 환경부 쪽으로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이후로 승인 지정이 되면 저희 1년 동안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지금 실사하게 용역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은 뭐 의회 기관이 아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대응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요 중점 도시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이 나오면 저기 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청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되거나 네. 이제 시장님 브리핑을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기에는 좀 더 긴밀하게 좀 집행부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그 수소 월곡동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면서 4차선 설치가 주민분들이랑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4차선 계획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4차선 폭을 20m에서 25m 정도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10월 경에는 그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요. 이게 월곡동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될 때는 주민분들 반대가 좀 있으시니 협의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월곡동 마을회관까지 4차선을 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고 추진을 하시다가 물론 지역에서의 어떤 뭐 의견 조율 과정에 조금 톤다운이 되니 아주 드라이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시장님이랑 주민분들 이제 면담 때 과장님도 들어가셨을 테지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막 협의할 때와는 스탠스가 완전 달라진 것으로 주민분들은 섭섭해하고 계시거든요. 시장님은 절차를 겪고 있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우리는 할 거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민간인 분들이고 전문가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잘 통과되면 그리고 의회가 협조하면 우리는 통과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고 여기서 또 그 안에 생태공원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더 명분이 있을 텐데 시의원 2명이 반대하셔서 거기 월곡동에 생태공원 넣는 거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의원 2명이 생태공원 만드는 걸 반대해서 4차선 넣는 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까? 주민분들과 면담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 주민분들이 시장님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 당시에도 면담 장소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이거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돼요. 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민분들은 시장님이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조금 더 주민분들이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행정에서 약속을 이행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에 의해서 양보를 했고 그래서 행정이 집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민분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투쟁하고 현수막 걸고 거리에서 시장님 이름을 거론하는 악순환이 진행되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와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뭘 이렇게 자꾸 딜을 하는 걸로 행정을 하면 행정이 어려워진다. 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먼저 제안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었고 그거를 받아 안아주시는 것도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것들은 평소에 뭐 상의 드리고 말씀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고요. 뭐 행정도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이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놓은 것도 행정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의원입니다. 6쪽의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 보호, 다양성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특히 그 기후 온도 상승에 따른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례를 보면 기후 온도가 굉장히 높아가면서 어떤 그 생물의 그 외래종의 유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농가와 뭐 산지에서 있었던 곤충들이 도심에 출현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대발생 곤충 지난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붉은 등 무슨 팔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천 계양구의 어떤 산에 그 대발생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돼서 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쪽 말하는 러브버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사는 했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피해는 아직 뭐 조사되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지금 뭐 생태 관련 외래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뭐를 대안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래종 제거를 위해서 뭐 수산과도 그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 식물종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 쪽은 이제 그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는 곤충이 1년 사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90종 정도였는데 올해는 180종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발생 곤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사업을 좀 확인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좀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례 조사하셔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기에 수립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 교육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기후환경국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 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환경 교육을 좀 수행하시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렸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검토 가능하신가요? 환경 공무원들부터 이제 2차적으로 환경 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하게끔 하는 게 저부터 역시 7월 1일자로 왔지만 저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인터넷 사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내에 환경 전문 동호회,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교육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국 내에서 환경 교육을 좀 수행하면 앞으로 저희가 그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그 탄소 중립 리드 오프 평택, 우리 시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 평택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서 할당받은 업체가 있나요? 주로 공공시설이 많은데요.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일반 사기업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공공시설이 많고요. 예,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뚜기, 메일유업 그런 이런 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공공시설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렇다 치겠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 그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가 관리는 하진 않겠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네. 예. 확인되신 거 있어요? 지금 13개 지정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그 만도, 삼정볼프, 풍산, 영풍제지, 쌍용 자동차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따른 업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탄소 배출량 감량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과 우리 시가 좀 소통하고 있나요? 별도로 기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배출권을 할당 받으면서 법적인 의무가 있긴 할 텐데 그게 아마 중앙정부 소관일 거예요, 대부분이. 하지만 그 업체가 그런 것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보면 그런 근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시 조례에 의해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과 좀 소통해서 우리 시의 감축 목표와 이런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 협업 관계를 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앙정부의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에만 맡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례에 근거해서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그 삼천리에서 공급받은 그 자료로 이제 예시를 주셨잖아요. 네. 예.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미공급 세대는 저희가 공급이 되지 않는 미공급 지역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공급 세대는 그 읍면동의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실제 미공급 세대만 이제 뭐 전체 세대에서 공급 세대를 빼서 미공급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도시가스사에서 제공한 자료 말고 실제로 미공급되는 세대만 별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금방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나중에는 같이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계량기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공급 세대와 미공급 세대를 구분한 거니까 좀 판단하기가 이제 이것도 뭐 좋지만 다른 쪽에서 미공급 세대를 별도로 한번 확인하는 자료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그 심의위원회가 보통 매년 3월 정도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에 개최됐어요. 네네. 예, 이유가 뭐 어떻게 왜 5월에 개최하게 된 거죠? 그 보조금이 아마 확정된 게 아마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를 하나요? 보통 3월 4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월이나 그때 했나요? (10억) 지원 사업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제가 와서 4월쯤에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 그 추진 실적이 있는 게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선정이 5월에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아니고 예, 예. 취약 지역 보조금 사업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심의위원회가 5월에 개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은 4월에 됐고요. 저희가 통보를 한 게 5월 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심의위원회는 그 3월 정도에 하면 좀 어때요? 정해놓고. 네, 내년에는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우리 12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예. 예, 뭐 3월 정도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빨리 선정해야 이제 공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 5월에 선정돼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나 여러 가지가 좀 촉박해서 2월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심의위원회는 3월 정도에 개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저 수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 투입되는 재원이 총 몇 년간 얼마 정도가 투입되나요? 저희가 일단 그 예산은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중점관리저수지 관련해서 그 물안경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뭐 신규 뭐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거가 나와야지 정확한 예산을 저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중점 저수지의 그 지정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진행 사항이 현재는 7월 5일 날에 이게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지정 계획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럼 지정 계획이 통보가 이제 도하고 지자체로 통보가 이제 오면 그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수질 개선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제출하면 그 계획서가 제대로 3개월 동안 이내가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토가 제대로 이제 됐다 확인이 되면 환경부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에 따라서 이제 수질 오염 방지나 수질 개선 대책을 다시 또 제출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또 예산을 어떤 사업과 구체적인 예산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도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해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 중점저수지에 대한 거에 수질 개선을 하는데 예측은 추계는 지금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로 이제 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27년도부터 아마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그 계획하는 단계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나 이거를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을 목표를 삼고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년까지 3등급을 목표로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030년인데 지금 25년도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가 편성돼서 실제로 저희 시로 그 사업을 하는 시기가 한 27년 정도 돼야 이제 시작을 착수를 합니다. 그럼 불과 3년 이내인데 3년 이내에 이 수시 1등급을 상향을 바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다만 이제 국가가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는 최대 10년입니다. 10년까지 국비를 지원을 해서 수시 개선하는데 하고요. 한번 이제 중간에 7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점 저수지로 재지정을 할 건지 아닐 건지 개선이 됐으면 이제 지정을 해제가 되겠고요. 안 되면 다시 최대 3년간을 또 연장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국비 지원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이게 최대 7년. 최대 7년요. 네. 최대 7년간 국비 지원을 받고 예, 경과를 보고 재지정이 가능한데 재지정하게 되면 3년이 가능하다. 최종 10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 체결과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방류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예, 이 중점관리 저수지 사업에 이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청정 평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우정식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전과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 각 국마다 다 비전 전략을 다 제시를 하시는데 비전이 이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 평택을 만들자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환경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 정책 추진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이제 목표로 삼으셨어요. 기후 환경 정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여야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도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눈에 띄는 변화는 별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행감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 중립을 포함한 우리 환경 정책 또 환경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결과물이 사실 참담한 수준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 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평택형 기후 환경 정책을 특별히 제시할 만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평택형,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우리 평택만이라도 어떤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아까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는 실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도 담고, 평택이 또 인프라 여건이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를 최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아니 그런 그런 그냥 어떤 기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평택이 좀 약간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당히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각종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찾아봐도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그냥 보편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차량으로 하면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 뭐 행감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지원해 주려면 그냥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과 우리 시비가 적절히 매칭된 그런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소차나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신속하게도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현황 물어봤더니 평택에 지금 1088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공서차 빼면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서 수소 1번지라고 외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정책들을 계속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평택만의 고유의 환경 정책을 펼쳐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회용기 같은 것도 뭐 장례식장 말씀하시는데 그 3천만 원 지원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그 탄소 중립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더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쓰는 걸 제일 꺼려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잘못된 정책이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병원에는 전부 다 다회용기 쓰지 않습니까? 병실에는 그렇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좀 다회용기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라는 겁니다. 장례식장 사람 많이 꼬이는 곳에 다회용기 사용을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겠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그렇죠? 제가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임팩트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제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태양광 설치 사업 뭐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또 안 좋아했고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권장을 했고 금년 요번 정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로 에너지 같은 거 전환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일회용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규제책 같은 거, 규제책이라는 것은 사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뭐 단체나 뭐 이런 곳에는 조금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탄소 중립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가 조금이라도 좀 더 실현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 체감도 자체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맨날 바닥에서만 있고 맨날 쿠사리 먹어야 되겠느냐. 물론 평택이라는 지형적 조건 자체가 뭐 대기 환경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수질 전체적으로 다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환경을 우리가 그냥 한탄만 하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그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 또 새롭게 또 오셔서 적극적으로 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믿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잘 열악한 환경이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정책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작은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면 그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새로운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도 해야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소에 대한 산업이 이게 이제 저희가 혹시나 다 자동차, 저희 부서는 사실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평택시가 수소에 관련돼 있는 정책의 방향이 아마도 미래 전략국에서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 쪽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 이제 식품 정책과가 있습니다. 뭐 허가 부서이긴 하지만 이 전략에도 보면 먹거리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전략으로만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좀 뭐 축제도 마찬가지고 뭐 먹거리 콘텐츠 뭐 다 좋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평택에 오래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는 노포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노포 음식점에 대한 예우를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노포집을 선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도 보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어떤 공적 요소가 좀 투입이 돼서 이런 노포집 선정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를 들어 50년 이상 노포집들이 있습니다, 평택에. 제가 어제도 뭐 냉면집을 갔었는데 50년 넘은 데죠.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50년 이상 노포집 해서 평택에 실태 조사해서 찾아서 그런 거 명패 같은 거, 인증 명패 같은 거 이렇게 부착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50년, 30년, 20년 뭐 이렇게 해서 명패 하나 부착해주고 예우해주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그 먹거리를 잘 찾아다닐 수 있고 이런 게 좀 적극적인 식품 정책도 필요하겠다. 근데 적극적인 게 사실 적극적인 게 아니죠.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었던 거죠.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거든. 그렇다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들 해보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네. 예? 그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음식점에 저희가 맛집도 이제 50개가 있고 맛집도. 뭐 지정은 현재는 지정만 하고 뭐 형식적인 내용들만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 장인 되는 이런 어떤 평택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있다면 사실 이게 브랜드화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잘 되어 있는 그런 전국 지자체를 한번 좀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네. 또 평택만의 고유의 어떤 그런 정책도 한번 펼쳐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권유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에코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이 지금 뭐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이제 소요 예산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뭐 2차 추경에서도 더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서도 한 28억 정도 더 추가로 지금 확보할 예정이신 거죠? 예, 예.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기 그 폐기물 반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다 상계 처리가 됩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 예산하고 지금 비슷하게 맞습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잘 그러니까 반입되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에 예.
돈을 받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에코센터에서요. 그렇죠, 에코센터에서 그 비용이 그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 저희가 1년에 에코센터에 나가는 게 그 반입 수수료 네, 그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220억 정도. 220억 정도 예, 작년 들어와요. 기준으로. 수입이? 저희가 에코센터에다 주는 금액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는 금액은 뭐 지금 이런 예산을 이제 주는 거고 예. 우리가 반입되는 수수료를 받는 게 있잖아요. 반입 수수료가 없어요. 저희가 받는 거는 저희는 그쪽에다 위탁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받는 거는 없는 건데요. 반입 수수료가 없어요? 반입 수수료가 있는 반입 거 수수료라는 거는 저희 시에서 네. 에코센터에다가 주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코센터. 예, 에코센터에서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 재활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위탁 비용만 저희가 1년에 나가는 게 한 220억 정도. 220억이요? 예, 예. 지금 여기 이 100억 여기에 있는 101억 이거는 좀 여기서 혼돈이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220억 정도를 주고 나면은 네. 에코센터에서 생활 폐기물, 음식물, 뭐 재활용을 처리를 하잖아요. 네. 처리를 하고 나면 잔재물이 또 남아요. 네. 최종 폐기물이. 그럼 이건 에코센터에서는 그걸 처리를 못 해요. 음. 그럼 이거는 지금 에코센터 외부로 내에서 나가야죠. 예, 최저가 입찰을 봐가지고 외부엔터 최종 처리를 해주는데 그게 그 금액이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85억. 예,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고도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다 위탁하는 거 12억 정도 있고요. 그런 예산이 한 101억 정도 됩니다. 이 조금 혼돈이 와서 그 220억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지금 뭐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주민 편익 시설이 있어요. 예, 이게 주민 지원 기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시에서 그 생활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을 에코센터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위탁 금액의 20%를 그 지역 주민에게 저희가 그 지원금으로 줘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 촉진법 상에.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년에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하여만 하는 이것을 그냥 주민 지원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거예요. 예, 예. 이게 법상에 원래 꼭 무슨 줘야만 하는 거예요. 기금 조성이 돼 있던 거에서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때. 그쪽에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2023년도부터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을 실제 하셨잖아요. 예. 이거 지금 시설 현황이 11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 그 뭐 설명서나 뭐 이런 데 없어요.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매년 같은 데라요. 근데 왜 이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설명서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홍보관이나 이 극장 이거 운영 잘 됩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워터파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여름철에는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찜질방 예, 있고 예. 이거 다 수익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건 수익 사업입니다. 이 수익은 그 고정비의 이윤으로 그 예산으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나 되죠? 1년에? 이게 1년에 수익금은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요? 예, 입장료 수입이요. 입장료 수입이 한 4억 정도입니까? 예, 4억 그렇게 4억 많습니까? 3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운영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4억 3천은? 요거는 제가 알아보고 이거에 대한 지금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한 설명이 예. 그동안에 거의 없었어요. 왜 그렇게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한 50명 정도 50명 있습니다. 정도 됩니까? 예. 50명 정도 되는데 2024년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순수 인력 노무비가 29억 정도가 돼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운영비로 보니까 노무비가 직노 간노 해가지고 한 25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무슨 복리후생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직접 인력 노무비가 29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예, 예. 임직원이 50명 정도? 54명으로 54명? 예. 거기에는 뭐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죠? 뭐 시간제도 있을 것이고 아, 기간제는 아니고요. 다 일반직 직원이고요. 일반직입니까? 예. 노무비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까? 예, 노무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종합감사 실시하셨어요? 24년도에 23년도 걸 했습니다. 23년도. 예, 예.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도 거, 지난 연도 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보고서 좀 한번 좀 열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고요. 아무튼 예. 이 시설 현황도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당연히 뭐 법적으로 법정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이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적절히 활용이 안 된다든지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지 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한 거는 감사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예.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 만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갱신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다른 단체나 관리 주체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 정도가 교체가 되면 교체가 될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법인 단체인데 예. 이것을 갱신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변경을 하겠다, 관리 주체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를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래 걸리세요? 응?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네, 점심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답변도 제 질의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고 답변도 잘 경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좀 제가 하고 새로운 것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은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 다양성 보호에서 덕목재의 멸종 위기종에 대한 유지 관리를 이제 보면은 이제 10월까지 계속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덕목재가 작년에 보수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멸종 위기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덕목재는 2009년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개구리를 거기다가 이전을 시켰습니다. 네네. 시켰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이제 지속하긴 했었는데 금개구리 서식에 대해서는 계속 점차 숫자가 줄었고 이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모니터링도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금개구리 관련해서는
금개구리가 그 이전한 덕목재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그쪽 지역에 대해서 풀깎기나 아니면은 그 데크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환경적인 주변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신 거지 실질적으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서 그 멸종위기인 금개구리나 또한 이러한 그 어떤 기 빨대층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이제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에 이 멸종위기종 그 보호 그러니까 금개구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뭐 1,500 이상의 마리가 이제 그쪽으로 그 대체 서식지를 했는데 전혀 지금 그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뭐 기 빨대층이도 마찬가지로 민물족에도 전부 다 뭐 폐사됐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생태적으로 멸종 위기에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의 주변 환경만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지금 금개구리나 귀 빨대쟁이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유,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9년까지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당시까지는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미비하다고 이제 조사된 게 모니터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니터링은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덕목재 쪽에 대한 그 환경 쪽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그러한 어떤 멸종 위기종이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또한 그 모니터링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가시밭 생태 교란증에 대해서도 이제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까지 이거에 대한 제거를 한다라고 여기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래종 가시밭 그가 실질적으로 뭐 하천이나 아니면 마을이나 뚝방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가시밭이 이게 8m 이상까지의 크면서 거기에 있는 큰 나무들을 감아서 3년 이내에 이게 고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어떤 한계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제거에 의해서 그 환경대에서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환경대에서 가시밭 제거를 연구하고 그러한 기계로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그거를 제거해서 90% 이상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뭐 인건비도 굉장히 비용도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행감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같이 교류를 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시밭 제거나 지금 뭐 단풍잎 돼지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좀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때도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그 가시밭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부터 좀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좀 하라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그 새로운 연구한 그 기계로 좀 시범 사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결과도 좀 하고 난 후에 네. 저희 의원들께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보면 이제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의 뭐 나쁨과 매우 나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민한테 그 알림톡으로 정보를 주고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도 제시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나요? 왜냐하면 저 톡에는 계속 그게 안 떠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은 네네. 알림 주의보나 이런 게 뜨면 네.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네, 그때 갑니다. 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문자로 오는데 지금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아니 신청이 그 전에는 왔었거든요. 신청이 한번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다가 안 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게 아마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재난 문자 성격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기지국에 있는 주변인들은 다 전송되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연구원 사이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청이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미세먼지 신청을 주의보나 하지 않으면은 시민한테는 이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상이나 모든 면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알림통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렵지 않은 취약계층에 이런 데는 네, 저희가 자동으로 그냥 주의보나 가는 경보가 거니까. 뜨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전파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네.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예.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예, 그래서 거잖아요. 그 신청하는 거를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환경교육센터에서 다른 타 의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18회 이상 398명을 대상으로 뭐 유아, 교육, 학부모 이렇게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본 의원이 그 이전에도 질의를 할 때 이렇게 그 취약계층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문화 이런 쪽에서도 좀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전혀 담겨지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요거에는 네. 그 행감 때 말씀하신 이전에 작성이 된 거라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계획 때 네네. 지금 그 계획서 짤 때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이 그 환경교육센터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생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할 때 어떤 그 센터에서 그 강사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강사 교육 인력풀을 가지고 뭐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러한 단체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회관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센터나 이런 데 가서 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추가드리러 궁금해서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는 모르겠으나 그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제 들었습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량 43%를 30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청에서도 중간 그 회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현실 가능하게 다시 기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그 기업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소기업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대상에게 들에게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어떤 진단, 컨설팅 아니면 또 어떤 배출량에 대한 측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중소기업들도 우리 평택시가 2030년까지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중소기업체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대기업도 아니면 또 중소기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그러한 기업체들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오고 있었었는지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해왔다고 한다면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출량에 그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는 그 탄소 중립 노쇠 성장 기본 계획에 이게 5년마다 이제 변경하는 네네. 건데요. 그 다 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시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 관할하는 미래 기업 투자까지요. 이제 거기에서도 저희보다 사실은 기업이 더 현실적으로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알리백으로 해서 생산 안 맞습니다. 되면 예, 예. 수출이 안 수출이 되는 제한되고 사항을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되기 필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기업에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이제 뒷받침해주고 네. 그거를 이제 아마 기업 투자가에서 네. 산단이나 이런 개별 기업들하고 네. 그 계속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떤 그 부서는 다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협업을 해서 물론 기업에서는 그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면들은 컨설팅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이제 투명 페트병 무인기 설치가 있습니다. 보훈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대 이상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7월 초에 이제 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금년도께 얼마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무인 해수기도 지금 현재 또 추가로 4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그럼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하고 같이 다 포함을 40대 플러스 4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가 8대가 있었고요. 그 스마트 도시과에서 작년도에 그 강서용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으로 전체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는 다르지만 이거를 설치한 거는 40개 정도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스마트 도시과에서 작년에 이제 공모 사업 신청돼서 네네. 그게 이제 완료가 된 게 6월 말이에요. 네. 그거랑 이제 저희랑 스마트 다. 도시과랑 똑같은 거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7월 달부터 정식 이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40대 41대인가 이렇게 관련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페트병만 먹고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개당 우리가 10포인트씩 적립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개당 이게 10원. 적립도 되지도 않고 그냥 페트병만 그냥 먹어버린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예.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시범 사업으로 처음에 잘 되어줘야지만이 시민들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제대로 되어줘야 될 텐데 이러한 지금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민원은 아직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7월 달에 이제 정식 운영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께 4대고 그 스마트 도시과가 37대라 그러니까 이제 막 과는 다르나 저희한테 같은 온 건 아직 없어. 제가 들은 건 없거든요. 맥락에서 이거를
한 곳에서 그러면은 운영 관리를 하는 겁니까? 40대 전체를 아니면은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 현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네. 위탁 운영을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탁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범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이탁 업체에 실질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에 같이 가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예. 엊그저께도 그 에코연구회라고 지금 한 달에 2번씩 이런 다액이나 일회용 이런 무인 판매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시면서 현장을 다 가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절감할 수 있을까? 시민들은 굉장히 시민들 눈높이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무인기 해수기를 해놓고 무용지물로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혀 먹기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현장에 가서 네.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은 위탁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 저희 그 이유라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은 노을 생태문화공원에 이제 물놀이 놀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준 거 보니까 송전탑이 바로 그 옆에 갔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포구 가고 이랬을 때는 여기에는 뭐 어떤 그 문제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그 안성천이 지금 수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물은 다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네.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물놀이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여름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여쭈다 보면 굉장히 또 시간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따로 별도로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책이 있는지 이거를 좀 검토해 주셔서 문제 해결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행감대도 본의원이 도율촌 준설공사에 대해서 뭐 좀 지적은 하긴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가시내에 보면 24년도 10월까지 공사 완료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25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가업 지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자 같이 한번 다녀보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여쭤보니까 저희들이 준공을 완료한 후에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사업비를 지급해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행감 이전에 이미 14일 이전이면 이미 이거를 다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급을 해놓고 본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는 왜 보를 해놓고 같이 다녀보고 문제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지가 좀 지금에 와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전에 이거는 14일 이내에 우리가 법적으로 시공업체의 준공이 떨어졌으니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걸 하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미리 행감 전에 다 이미 지급을 해버렸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향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 이제 그 업체에다가 그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자님 뭐 추가적으로 뭐 잘못된 저의 그 질의가 있다면은 얘기해 줄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은 차후에 이 문제를 좀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큰 뭐 문제는 없고요. 일단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여기 의원님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논방이 되어지는데요. 행감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면서 그 방안책을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올해는 어느 전년도 여지까지 중에 어떤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어떤 그 식중독 예방에 관한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학 기간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짧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위생 점검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또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점검을 같이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네.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추가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페트병 무인 수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을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스마트 도시가랑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월곡동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활동 때도 이제 갔었었고 그때 그 입간판 그 마감 시간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버스가 모곡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이제 일반 차량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그쵸. 버스 10대하고 네. 이 승용차 한 10대에서 15대 사이 가능합니다. 그 입간판을 저번에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이게 저희가 요청한 거하고는 너무 좀 다르게 너무 부실하게 그냥 붙여놓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입간판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마감 시간도 이렇게 명시를 예, 9시 하고, 반까지. 예, 마감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개선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워딩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간판에다가 탁 붙여놓은 것이 전반적으로 과연 이게 그거는 검토를 수소 충전소에 이게 좀 퀄리티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제 급하게 이제 네. 그건 했고요. 네. 그 어떤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많이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청에서는 하고 있는 게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 운영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 청산에서 다해용기는 예, 그거 하나입니다. 장례식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시청에서 상 당하셨을 경우에 지원 물품 나가죠. 예. 거기에 시범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건 그 직원들이 만약 상을 당했을 때 관내에서 빈소를 쓰게 되면은 거기서 저희가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장례식장 쪽에 뭐 우리 직원은 그 다해용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게 무료로 이제 어차피 문상객이나 이제 상주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의원님들께서도 약간 좀 지적을 해주신 게 이게 약간 탁상 행정이라고 좀 느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도도 안 해보고 남한테 시도를 먼저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좀 약간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봐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좀 토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인데 거의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사용을 당하면 일회용품을 이제 다 장례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무과에서 아마 직업복지후생 쪽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회용기로 쓰는 방법을 한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총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먼저 시범으로 좀 해보고 피드백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이제 그 좀 적극적으로 행정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잘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그 총무과에다가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번 좀 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 네, 최선자님. 네, 놓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산에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17쪽에 보면은 이거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이용을 하고 있나요? 아,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공직자분들의 사용 이후에 어떤 만족도나 개선점 같은 것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저 청사 내 쪽에만 있는데요. 네네.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총 8개 여덟 있습니다. 개, 네. 예, 본청, 안출, 송출하고 이제 도서관 쪽에 5개가 있는데 네. 저희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네. 특별하게 뭐 제가 들은 바로선 민원 사항이 있거나 뭐 개선점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도 이제 이거 그 세척기를 그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성분들의 그 립스틱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청사 내에 이 세척기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져서 얘기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사전 이후에 이용을 했어. 그러면 여직원분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얘기들이 전혀 없었나요? 잘 그냥 세척이 다 된다고 아니, 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들은 게 거예요.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살균 궁금해서 세척까지는 다 하고는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저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여쭤보시고 좀 이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도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좀 이제 뭐 손으로 뭐 묻은 건 세척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야, 그거 좀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네, 좀 파악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알뜰 나눔 장터가 9월, 10월에 이제 2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알뜰 나눔 장터가 최초에 했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주마다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 어떻게 됐던 거죠? 이게 분기별로 합니다. 아니, 그 1년 분기별로는 전년도부터 했던 거고 네. 최초에는 그 이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최초라는 게 아닌가요? 언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뜰 나눔 장터를 시작했을 때 그게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쭤보는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그 이게 한번- 저도 10년도 넘었거든요. 이 알뜰장터는요, 한지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충하고 본충하고 안중에서 이제 세 군데서 예, 하고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띄엄띄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 나눔 장터를 해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조금 더 그 변질되고 있다가 새로운 거기에서 물품들을 계속 더 팔게 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돼요. 2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점검을 해보고 알뜰 나눔 장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 지금은 이제 점차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은 그 이전과 똑같은데 이 그 개최하는 수는 또 줄어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기 세정력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좀 피드백을 취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